여러 개가 켜져 있으면 지금 소리가 울리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는 방송이 되는군요. 네, 그 유시민이가 지금 1% 차이로 이재명이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깜깜이 기간용 판사에 대해서 말투와 동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세팅 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1%포인트 차이로 이길 것이라며 상징적으로 1%포인트는 쓸 수 있는 최소 숫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선거 전환이 빡빡하다는 것, 데이터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시점의 마지막 조사를 보면 전체적으로 윤 후보가 앞서 있는 결과 다수였다. 일부는 붙었고 몇몇 조사는 이 후보가 이겼다. 합치면 윤 후보가 조금 앞서 있었는데 윤 후보의 추세는 고정돼 있고 이 후보의 경우에는 계속 지지율이 높여오는 추세라고 얘기를 했다. 이 또 막말 파동을 쓰죠. 골든 크로스인지 무슨 크로스인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4.15 때도 똑같습니다. 4.15 때도 똑같아 가지고 범민주 기록적 압승, 유시민 예측 적중, 더불어시민 열린민주 의석 포함 180석, 여야 누구도 예상 못했던 180석이 현실화되었다 라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근영의 세팅값입니다. 이근영. 사전투표 보정값과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이 180석이 예측이 된 거예요. 이근영이가 자료를 공개를 했죠. 페이스북에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선거 막판에 이러저러한 개문서들이 돌아다녔는데 실제 우리 당 전략기획 파트너의 예측은 이랬습니다. 나름 민심을 잘 읽으려 노력했다고 얘기했지만 조작을 했다는 얘기죠. 조작을 했다는 얘기고 이거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이걸 올렸다가 내린 거예요. 이게 이제 부정선거의 시발점입니다. 그 동로에서 떠돌았던 문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4.15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180석 발언에 대해서 얘기가 뜬금없이 나온 건 아니다. 그 동네에 정체불명의 문건이 떠돌았던 것으로 안다. 진중권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진중권이가 앞으로 정치 비평을 그만하려고 한다는 양정철이랑 똑같죠. 양정철이랑 똑같이 문건을 당 쪽에서 만든 것은 아니라고 하니 어느 쪽에서 만든 것인지 대충 짐작이 간다. 그리고 유시민이가 정치 비평을 그만두는 이유야 뭐 이렇게 하면서 얼버무렸는데 이 180석이라는 것은 사실 조작값입니다. 조작값. 그런데 여기도 이때 이렇게 얘기하죠. 유 이사장은 저는 민주당에서 어떤 데이터도 기뜸 받은 적이 없고 제 말은 개인적 견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제가 집권 세력의 대표 스피커처럼 받아들여지고 그 말이 악용당할 때의 책임을 제가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결국 조작이 됐다는 얘기죠. 이미 1%로 세팅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로 이미 세팅이 되어 있고 그렇게 결론이 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결론이 난다라는 의미. 유시민이가 1%로 이긴다 하면서 자기의 개인적 견해라고 얘기한 거죠. 자기의 개인적. 이준석은 또 천방지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짐작한다. 표정과 말과 얼굴을 보면 이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얘기하죠. 저는 모른다. 데이터도 없다. 그런데 두 후보는 알고 있다. 똑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뭔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팅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팅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강큰 이야기 2화가 드디어 이제 공개가 됩니다. 공개가 되고 이제 워낙 길다 보니까 좀 나누어 갖고 여러 작업을 한다는 것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 다행히도 대선 전에 이제 맞출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어떤 얘기냐면 부여 청량, 정진석, 전자개표기, 불육이라고 하죠, 이놈들은. 예.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 김방현 기자가 분류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보시면은 개표 사무원이 노트북 화면에 나타났다. A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1번 후보가 2번 후보보다 지나치게 많은 표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는 노트북 화면에 뜬 득표수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180표를 얻어서 미래통합당 정진석 100표 가까이 앞섰던 것으로 기억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좀 이상해서 선관위 측에 집계한 투표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개표용지를 보니 1번 투표용지 묶음에 2번 투표용지가 섞여 있는 것도 발견됐다. 개표를 다시 해야 한다라고 했고 선관위는 수용을 했다. 결국 투표집 415장을 모아서 분류기로 재검표를 했는데 재검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 159표, 미래통합당 전진석 후보 170표, 오히려 정진석 후보가 11표 차이로 더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부유군 선관위 관계자는 재검표를 한 것은 맞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 결국 세팅을 했더니 100표 이상 차이가 나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개표장에서 이걸 다 세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만 세팅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일부만 세팅됐을 확률이 높고, 이 세팅을 했기 때문에 정진석 후보가 이제 이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팅 값입니다. 결국 그러면은 이 세팅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느냐, 당일 투표를 압승을 해야 됩니다. 일단 당일 투표를 압승을 하고, 당일 투표에서도 분명히 조작이 나올 겁니다. 가짜 투표지가 나올 수도 있고 그 확진자 투표를 이용한 부정이 저지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표할 때 엄청난 부정의 그 정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개표장에서 모든 전자개표기를 다 리셋할 수 있게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전투표함 행랑식함입니다. 행랑식함. 그 행랑식함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행랑식함의 보인 부분 말고 그 주변도 전부 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전부 살펴보셔가지고 이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히 살펴보셔가지고 참고를 하시고, 그게 만약 이상이 있으면은 국민들한테 다 알려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작업입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오늘 그 강큰 이야기 2화의 주제는 팔로우 더 파티입니다. 팔로우 더 파티의 문구가 두자가 잘못됐는데 그 두자가 잘못된 이유는 세팅 값이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세팅 값이 달라졌기 때문이었고, 그 다른 세팅 값 때문에 이 팔로우 더 파티의 T와 L 부분이 이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지금 1% 세팅을 해놨는데 이 세팅 값을 그대로 세팅된 값으로 못 나가게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전자개표기 전부 철저히 감시해야 됩니다. 전자개표기 모니터 철저히 감시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은 지적을 해가지고 다시 리셋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팅 값이 그대로 안 되게끔 하셔야 되고, 전자개표기 주변에 보면 항상 와이파이를 항상 켜보십시오. 와이파이 켜보셔가지고 뭔가 이상한 뭐 와이파이가 뜨든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컴퓨터 모니터를 주시하셔야 됩니다. 모니터를 주시하시고 거기서 이상 정황이 나오면 바로 그것을 멈추고 다시 세팅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함께함 이 부분, 그리고 잔여 투표 용지를 가지고 집어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잔여 투표 용지의 행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투표 참관인으로 가시는 분은 1년 번호지를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1년 번호지와 무번호지를 개수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저한테 어떤 제보가 오냐면은 그 밤늦게 새벽에 정관이가 지금 작업을 한다라는 제보가 계속 와요. 밤늦게 들어가가지고 새벽에 이상하게 참관인들 다 가고 나면 밤에 새벽에 작업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런 것에서 이제 실제로 투표지를 다른 데서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투표 참관인들은 개표장으로 동행할 때 다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투표함이 혹시나 바꿔치기 되는 우리가 없도록 하셔야 되고, 봉인 여부 철저히 똑같은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막지 못하면은 집니다. 이해찬이도 50% 신승을 얘기를 했잖아요. 50% 신승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해찬도. 예? 예. 진보 정권, 진보 정권 20년, 뭐 5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5,000표, 이거 아니에요. 5,000표, 이해찬이가 5,000표 싸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네, 지금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이해찬이가 이 흐름에 어떤 아주 제일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팅 값이 그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참관에 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여정이고, 이거 지면은 이제 끝장입니다. 네. 180개 임시사무소에서 새로 만들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막아 주십시오. 세팅 값을 막아서 부정선거에도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뭐 이렇게 되면 저는 뭐 3구 대선 당일 투표하러 갈 겁니다. 오전 일찍 가든지 뭐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투표를 할 겁니다. 하고 민심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악의 무리들이 이렇게 조작하고 세팅을 해서 막는다고 하더라도 막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일 투표하러 가서 꼭 부정선거 세력들을 응징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선거를 치르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사전투표 하자고 동요한 놈들 다 혼내야 되고 정계 은퇴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정선거 세력과 협작범입니다.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오늘은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하셔야 되고, 참관하시는 분들 이제 정당에 연락하셔가지고 선관위들이 밤새 뭐가 하는지도 들어가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이재명 지지율이 주변에 한번 민심을 돌아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거죠. 리셋하면은 세팅 값이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뭐 갑자기 이제 보여가지고 제가 한번 켜봤습니다. 예. 점점 더 방송을 잘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준비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점심 잘 드셨길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예, 구리에서는 50박스 투표함이 들어갔다. 예, 구리가 윤호중이죠. 윤호중. 어쨌든 여러분
부정선거 세력과 싸워 이깁시다. 진짜 지금은 이렇게 구호와 말로 할 수밖에 없지만 이 나중에는 진짜 총칼, 뭐 탱크 이런 걸 들어야 될지 모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쨌든 평화롭게 나쁜 놈들을 응징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